이번 시간에는 스테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시각화 하는 방법 중에서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시간과 관련된 변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뭐 시계열 변수라고 하고, 이 시계열 변수를 잘 시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컨대 이제 주가지수 뭐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추세선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에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열의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불러드릴 건데, 저희가 라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유즈고요. 라인 언더바 1, 콤마 클리어. 그래서 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주가지수 데이터고요. 요 변수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날짜가 들어가 있고, 이게 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가격, 오프닝 프라이스고, 그다음에 뭐 최고가, 최저가, 그다음에 종가, 그 장이 닫을 때 나오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타 등등 이제 이런 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지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추세선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트 변수가 있기 때문에 X축에는 데이트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이제 다양한 변수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그리는 가장 뭐 직관적인 방법은 라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라인 그래프를 그리시되, Y축에 나오는 게 예컨대 그 장이 마감될 때 형성된 가격, 종가라고 하면은 클로즈라고 저희가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날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드 데이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뭐 그냥 잘 그려질 때도 있지만은 이 날짜별로 소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순서로 딱 나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옵션으로 소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클로스, 그다음에 트레이드 데이, 그다음에 콤마하고 소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뭐 실행을 해보시면은 X축에는 트레이딩 데이 넘버가 쭉 나와 있고요. Y축에는 클로징 프라이스, 요 종가가 어땠는지가 쭉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다시 쭉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이거 특별히 우리가 산 주식의 뭐 주가가 보통 이렇죠. 우리가 쭉 보면은 주식이 쭉 올라갈 때 우리가 한 20쯤에서 딱 사면은 그때부터 막 이제 떨어지게 되는. 뭐 저만 그런가요? 하여간 주식 투자할 때 늘 이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주가 지수가 특히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의 변형으로서 우리가 two-way connected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CON은 이 CTD. 요거는 뭐냐면 점으로 연결이 된,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 거는 라인 그래프라고 하면은 요거는 라인 그래프라고 하면은 뒤에 거는 라인 플러스 점으로 연결된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wo-way connected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똑같이 종가에다가 트레이드 데이하고 콤마하고 소트 해주시면은 아까 본 그림에 우리 관치들이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는 이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래프는 똑같이 우리가 아까 이전 시간에 배운 삼포도로도 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캐터고요. 스캐터면은 요 클로스의 트레이드 데이 이렇게 하면은 X축에 그 트레이드 데이 그 거래가 된 날짜가 나오고, Y축에 클로즈가 나와서 이렇게 소트 쳐보시면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고, 이 점이 찍힌 다음에 이 점들을 연결하는 옵션을 넣어주시면은 스캐터 그램에서도 저 위에 있는 트레이드 커넥티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캐터고 클로즈이고요. 트레이드 데이 하고 여기다가 소트하고 커넥트라고 하는
요 옵션을 주고 점과 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러면 라인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봤던 two-way connected와 동일한 그림을 지금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상의 그림은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림 내서 명시를 해준 거죠. 명시를 해주었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사실 귀찮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테이터에서는 요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고 선언해 주시면은 X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시간 변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뭐라 할 거냐면은, 이 자료가 시계열 자료임을 선언해 주고,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 새로 쓸 건데요. 저희가 데이터 하나 새로 쓸 건데 이름은 아까 위에 비슷한 라인이고요. 대신 언더바 2 두 번째 데이터고요. 그리고 클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데이터하고 이제 비슷한데 데이트 날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오프닝 프라이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가 최저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가 나와 있고 볼륨, 거래 양이 나와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를 열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데이터가 2010년 1월 2일, 2010년 1월 3일, 2010년 1월 4일 이렇게 해서 이게 일별로 된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은 이제 시계열을 선언해 줄 건데요. 스테이터에게 이 데이터가 시계열 자료다 이렇게 선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임을 선언해 줄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TS 셋이고요. TS 셋이고 요거는 타임 시리즈 셋이다. 이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고 그러면 어떤 거의 타임 시리즈냐? 그러면 우리 데이트고요. 이 데이트의 단위는 데일리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TS 셋이고 요 타임 베리어블은 데이트고 2010년 1월 2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쭉 있는데 보통 하루씩 늘어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but with gaps 요 사이사이가 갭이 있다. 공간이 있다. 그래서 매일 하루씩 나오는 거지만은 예컨대 주말이면은 건너뛰게 되는 뭐 그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시리즈를 선언을 해주시면은 타임 시리즈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까 라인을 했었는데 라인이 아니고 앞에 타임 시리즈 라인 이렇게 하면은 X축은 시계 우리가 데이트라는 변수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Y축만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데 예컨대 오픈이라고 한다. 그럼 이건 시가죠. 시작할 때 그 가격인데 TS 라인 오픈 이렇게 주시면은 시가가 X축은 데이트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요 추세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 편한 기능이고 요 그림은 반드시 변수가 하나일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개를 넣으셔도 되는데 예컨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TSR 라인 이렇게 하고 low, high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건 TS 타임 시리즈 레인지의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low라고 하는 거는 그날의 가장 낮은 가격. 그리고 high는 그날의 가장 높은 가격.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걸 한번 선택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요 두 개 라인이 같이 이렇게 그려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요 타임 시리즈 추세선 TS 라인에 들어가는 이런 그 변수들은 하나의 필요가 없고요. 여러 개의 타임 시리즈를 동시에 쓰셔도 요 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으로는 특정 시점을 한정해서 우리가 전체 기간 말고 특정 기간을 한정해서 추세선을 그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타임 시리즈를 이미 선언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이제 우리가 명령어들을 쓸 수가 있는데, 위에서 알려드린 타임 시리즈 라인을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 최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명령어는 TS 라인이고요. 라인이고 우리가 시가를 중심으로 그릴 건데, 특정 기간에 대해서 그리려고 하면 if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에서 tin을 넣을 것이고, 콤마하고 30일 제뉴얼이 2010 하면 처음부터 이 데이터 타임 시리즈 중에서 2010년 1월 31일까지의 자료에 한정해서 이 시가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한번 닫고요. 예컨대 2010년 12월 3일부터 한번 그 이후로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TS 라인의 오픈이고요. if 하고 타임 시리즈, 그 다음에 12월 3일 이렇게 하고 2010년 하고 콤마하고 여기 아무것도 쓰지 않으시면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이후의 자료를 그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가의 타임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in이라고 펑션을 하나 쓰시면은 요 범위에 들어오는 날짜에 한정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타임 시리즈를 그리다 보면은 우리가 x축이죠. x축에 시점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는데, 레이블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label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할 건데, ts line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픈이고 타임 시리즈 레이블을 어떻게 달 거냐면은 01 제뉴얼이 2010년 1월 1일 달고요. 그 다음에 01 줄라이 2010 이렇게 달고요. 그 다음에 31st 30일 디셈버 2010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만 골라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면은 아까 2010년 1월 1일, 2010년 7월 1일, 2010년 12월 30일 이렇게 레이블을 우리가 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한번 다른 날짜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컨대 타임 시리즈 라인이 있고 오픈 시가고요.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라인, 요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특정 시점이 기점이 됐을 때 그 기점을 표시하는 건데, 예컨대 2010년 2월 1일 여기 표시하고, 다시 줄라이 2010년 7월 1일 표시하고, 예컨대 30의 노벰버 11월이죠. 11월 2010년을 표시를 하면은, 만약에 이 날짜들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던 날짜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타임 시리즈 라인상으로 하면 표시를 꼭 해야 된다고 치면은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고, 요 빨간 색깔이 나온 날짜가 우리가 아까 요 타임 시리즈 라인을 정해준 날짜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좀 주가지수를 약간 우리가 많이 보는 타입으로 한번 좀 바꿔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더 아까 했던 거 다시 불러드리고요. use 그 다음에 line underbar 1 clear 이렇게 해서 use underbar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불러드리고요. 요 데이터 이용해서 2A R cap과 2A R bar라고 하는 걸 지금 그려볼 건데, 한번 어떤 그림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2way고요. R cap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 그래서 시가가 아니고 이것은 그날의 가장 상한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로우는 하한가고, X축을 트레이드 데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sort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마치 제일 높은 거하고 제일 낮은 가격을 해서 이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요 길이 자체가 그날 상한가, 하한가 차이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그림 어딘가에 이제 그 평균 가격이나 종가 시가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차트를 잘 보시면 이게 날짜가 진행됨에 따라서 위에 상한가, 하한가 차이가 어땠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그림 말고 요거를 바로 그리는 방법이 two-way R 바입니다. two-way R 바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high, low, trade, day 이렇게 할 거고 sort로 할 거고요.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시면은 요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각적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 단점 뭐냐면은 요 바와 바가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요 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서 요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two-way R 캡이 아니고 요거를 two-way R 바로 바꿔주시고, 아까 옵션을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를 바 width 해가지고 0.5 정도로 해주시면은 우리가 보는 요 그 바 차트가 훨씬 시각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정한 옵션을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서 필요한 만큼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이제 스킴이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옵션을 지정하는 작업이 그렇게 뭐 아주 유쾌하고 아주 상쾌한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지루한 작업인데, 스테이타이션 스킴이라고 이런 옵션들을 모아놓은 이런 또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바꾸지 않고 이 스킨만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 그림을 바꿀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은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 있지만 프린트물로 인쇄를 했을 때, 혹은 내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 이거를 과연 컬러로 사용할 것이냐 흑백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좀 지어야 되는데, 내가 작업은 다 컬러로 해놓고서 만약에 흑백으로 프린트를 하게 된다면은 색깔로는 구분이 되는데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놓고 나면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각화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쓰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쓰게 되는가를, 어떤 형태로 쓰이게 되는지를 좀 상상을 좀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옵션을 조정해 주면 좋고요. 그렇게 조정하는 옵션을 뭉치로 스테이트는 스킴이라는 이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아까 그 라인 1 언더바 클리어, 요거를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요. 이걸 불러드려 놓고 제가 한번 그 스캐터라고 해서 클로즈 데이와 클로즈 종가와 트레이드 데이, 요 스캐터 그림을 그리고 소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그림은 이제 스테이터를 설치하고 나면은 디폴트로 자동으로 나오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의 스킴은 기본적으로 S2 컬러라고 하는 스킴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스킴이라고 하는 옵션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S2 컬러라고 하는 스킴이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 본 바로 그 스킴입니다. 이거는 컬러로 프린트가 되는데 2도짜리 컬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요 삼포도하고 동일한 이제 삼포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2도가 아니고 1도짜리 컬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은 명령어에 스캐터, 트레이드, 데이, 그 다음에 소트고요. 단지 스킴이 S1 컬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은 하나짜리 들어간 이제 컬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럼 바탕에 있던 색깔들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요 색깔만 추가가 되고 여기는 이제 그 바탕에 들어가는 색깔은 없는 2도짜리는 여기 예, 약간 옥색 같은 색깔이 들어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블루이시 그레이라고 하는 파란색과 회색이 섞여 있는 그런 색깔인데 1도짜리라고 하면은 그 배경이 되는 색깔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컬러로 출력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책이나 논문이나 그 인쇄를 하게 되면은 컬러로 인쇄하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보통은 그 흑백으로 모노크롬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아예 처음에 시각화 작업을 할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터하고 똑같은 그림을 트레이드 데이하고 소트하고 만약에 이게 모노크롬이다 그러면은 스킴에 S2 모노 하면은 이게 2도짜리 모노크롬 흑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돌려보시면은 지금 여기 약간 흑백에 회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캐터그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예컨대 여기다가 하이 로우를 했다. 그래서 하이 로우하고 트레이드 데이마다 시가와 종가를 찍고 스킴을 S2 모노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컬러로 했을 때는 얘가 이제 색깔로 구분이 되는데 요거 이제 흑백으로 했기 때문에 색깔로는 프린트하고 나면 크게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모노의 스킴을 가질 때에는 모양으로, 쉐입으로 마커의 어떤 심볼의 어떤 요걸로 모양으로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요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흑백으로 프린트를 했을 때에도 이게 이제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스킴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동일한 그림에 하이로 트레이드 데이에 소트의 스킴이 S1 모노라고 하면은 1도짜리 흑백이 되는 것입니다. 1도짜리 흑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바탕이 없고 아까 S1 컬러처럼 바탕이 없고 요 안에 내용만 이렇게 흑백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모양으로 구분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재미삼아 있는 건데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영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제 저도 1학년 때 물어봤고 그다음에 제가 2, 3학년이 됐을 때 학부 2, 3학년이 됐을 때 1학년들이 또 물어봤고 그럴 때 늘 추천하는 방법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요거를 보고 공부하면은 경제학도 공부할 수 있고 동시에 영어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추천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선배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구독을 하긴 했는데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걸 보고 영어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스테이터에서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리는 양식대로 그릴 수 있도록 여기 스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스캐터고요. 하이구, 로우구, 트레이드, 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소트고요. 스킴을 우리가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구독하지만 뭐 거의 읽지 않는 이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옵션을 넣어주시면은 이러한 그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그림은 물론 현대의 최근의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미려한 그
뭐 시각화 과정을 거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지만은 좀 몇 년 전 정도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자주 사용하던 그림 양식대로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